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59강은 이제 2024년 1월 23일 이제 강사의 엔타임 메모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메모로서는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 이제 사건보다 이제 후폭풍이 더 크다라고 하는 더 큰 경우가 이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건 그 자체 하나가 어떤 그 영향이 더 컸었는데 이게 요즘에는 이제 어때요? 그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더 큰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어떠한 사건보다 그 사건으로 인한 후폭풍이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는데 이는 세계가 하나의 지역권으로 이제 통합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구 한편에서의 어떠한 사건이 전 지구적인 영향, 후폭풍이 에 영향을 이제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예를 살펴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그죠? 지역 영토 분쟁이 세계화 협력 시대를 이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작게는 뭐 작은 것도 아니죠. 유럽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계 전체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작은 우크라이나의 그쪽 그 도네츠크 지역이라든가 이쪽 작은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이제 세계 전체의 군비 경쟁을 가져오고 이제 급기야는 어때요? 신냉전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 협력 시대에 한 30년간의 그 시대를 이제 신냉전 시대로 이렇게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폭풍이 얼마나 더 거센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10월 7일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가 사실은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의 규모는 이제 지구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작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큰 사건 그쪽 지역에서는 큰 사건일 수 있지만 작은 사건이다. 지구적인 규모로 볼 때는. 그런데 어때요? 이슬람 글로벌 지하드가 이제 그 준동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가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러한 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넘어서 이제 홍해의 무역로가 흔들리는 것이 이제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 더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 그 17 사태가 사실상 작은 사건인데 그 후폭풍 그 후폭풍은 이제 이러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이 시기에 있어서 그죠? 세계의 가장 핵심적 무역로 중 하나인 홍해 지역 그리고 그 홍해 지역에 있는 수에즈 운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비국가 무장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역이 이제 그러한 가운데 하나의 국가도 아니고 비국 국가 무장 세력, 그죠? 더 나아가 미국에 의해서 유지되어 오던 자유항해 무역 체제의 붕괴 가능성도 이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아직 뭐 그 이 정도 차원 세계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항해인가 항행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유항해의 항해 무역의 이러한 이제 저기 체제가 일단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뭐 이렇게 당장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향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가능성은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의 이 정도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거론할 수 있다는 단계가 왔다는 것이 굉장히 이러한 후폭풍이 강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게 되는 어떤 계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자국 생존주의 우선, 그죠? 자기네들만 이제 미국
우리들만 좀 살겠다 이런 차원이죠. 자기 그 미국이라고 하는 영토 내에서 자원이라든가 어떤 농장 식량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모든 것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이 우리 그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면은 우리가 뭐 굳이 뭐 너희들을 뭐 이렇게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여튼 그 자국 생존주의 우선 그리고 안전 비용에 대한 이러한 부담이 증가하는 거 그죠? 이렇게 요 이스라엘 사태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미국이 들어가야 될 그 돈이 굉장히 이제 미국으로서는 우리 이제 부채도 많은데 그러한 이제 미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상황이 이렇게 그런 거 상황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그래도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게 왜 그래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중동 지역에서의 철수는 어렵겠지만 어때요? 동북아 충돌 등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도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이렇게 몰려갈 수 있다라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갑작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제 동북아 무력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중동 지역에서의 이제 철수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방어에 있어서 어때요? 요 중국 패권 도전 세력인 중국이 요 대만이라든가 이쪽이 무너지게 되면은 태평양 전체에서 이제 미국의 앞바다에서 이제 적을 맞이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죠? 사실 중동은 미국의 이제 지금까지 그 에너지 석유의 어떤 그런 그 유용성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중동 지역을 중요하게 봤지 지금의 어떤 그 셰일 가스라든가 그 원유라든가 이런 체제 그러한 이제 상황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제일 어떤 미국의 방어가 요 태평양, 그 중에서도 대만 방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단은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것은 그 달러 패권을 위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결국에 자금의 문제 해결 비용이 이제 미국이 감당해야 될 이러한 이제 비용이 이제 천문학적인 증가가 이제 행동의 폭을 이제 좁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개인적 차원도 그렇고 이제 우리 가정적 차원도 그렇잖아요. 일단 자금이 어떤 진짜 어렵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어떤 운신의 폭이 이렇게 적어지잖아요. 누구 만나기도 그렇고 또 어떤 경조사 가기도 뭐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부터 어떤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제 생존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데 신경 쓸 그런 여유가 점점 얻게 되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메모를 보면은 이제 미국 유일 패권 시대에 이제 그 쇠락은 그러니까 유일 패권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국제 정치 학자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소련권이 무너질 때는 이제 유일 패권 이제 시대가 이제 어떤 저기 있죠 화두였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미국 유일 패권 시대의 쇠락은 이제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이러한 때에 있어서 이제 그럼 미국 유일 패권은 이런 다 이렇게 그 외부의 어떤 영향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 자신의 어떤 큰 문제점도 있는가 할 때에 어떻게 보면 미국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미국이 우방국 내지는 협조국에 이제 보여준 이러한 태도가 이제 상당히 미국을 이게 이게 대한 신뢰감을 하락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갑작스러운 철수, 그러니까 21년 8월이죠.
그렇게 갑작스러운 철수를 통해서 진짜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따르던 자유주의 세력이 이제 진짜 비운의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태도, 22년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태도, 물론 일부 이제 그 미국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죠. 유럽과 미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그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이러한 이제 미지근한 이러한 태도는 이렇게 이제 많은 세계의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맹국과 협조국의 어떤 보내는 어떤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어떤 우방국 이를 지켜보는 우방국 내지는 협조국이 미국은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다. 물론 필요한 존재지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17 사태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태도, 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이란 뭐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친이란적인 어떤 그러한 그 태도, 그렇죠. 그러한 태도가 이제 저기죠. 어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걸프만 국가 이제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심대한 정신적 타격을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여러 가지 독자적인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독자적인 행보라든가 그죠. 그리고 너무나 이제 미국이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어떤 냉엄한 그러한 질서 속에서 어떤 도덕성,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빈살만에 대한 어떤 도덕성, 어떤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던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금 어떠한 이러한 지금의 사태가 홍해 지역에서 후티 반군에게조차도 무시당하고 있는 그러한 미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두 명의 해병대원이 이렇게 후티 반군에 의해서 사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그냥 실종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왜냐면은 그것을 후티 반군 반군에 의해서 사살됐다면은 미국이 또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미국의 이러한 태도, 그렇죠. 자기의 어떤 군사가 군인이 죽는 가운데서도 지금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미국의 유일 패권 시대는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뭐 유일 패권의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지 미국 자체가 뭐 지금 최일강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뭐 변함은 없죠 아직 그렇죠. 그리고 대만 선거 후에 보여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 그죠. 우리는 이제 뭐 미국 대만의 독립을 뭐 지지하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이러한 발언이 결국에는 동맹국과 이제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미국의 그렇죠. 그리고 또한 미국 내부적으로의 미국 건국 정신의 붕괴가 또 이제 가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선거 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법 선거를 위해서 남부 국경을 통제하지 않는 집권 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편 투표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미국의 이렇게 월경한 세력이 이렇게 누구를 찍겠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월경을 인용하는 세력을 찍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히려 보조금 등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월경을 이제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경로로 이제 테러 세력과 마약 등이 유입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향후 진짜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을 그러니까 미국 내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곪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미국 패권 질서가 무너짐이 이제 좋아할 세력도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좋아할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유항행의 질서의 붕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세계 경제와 안보와 국제 질서 재편에 큰 영향을 준다. 이것은 결국에는 국제 질서 안보와 국제 질서 재편은 이제 무력 충돌이라든가 뭐 무력 충돌은 아니더라도 할지라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이제 타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항행이
이것이 그냥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대가, 미국이라고 하는 안보 질서 속에 이렇게 세계가 존재함으로써 이러한 이제 자유항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질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의 자연 질서는 각각의 해적이 난무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옛날에 그 대항행 시대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이 이렇게 지배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갈 때에 다 이제 절반이 군인이었어요, 군인. 그리고 상인과 군인이 같이 움직여서 이제 해적을 만나면 싸우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준군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선으로만이 아니라 호위 부대가 같이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미국의 패권 시대가 그래서 19세기에 영국의 시대 왜 저기 여러 가지 보험이 영국 로이드 상가 로이드 보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왜 보험이 발달했겠어요? 그러한 이제 위험 부담이 굉장히 심대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패권 세계의 바다를 이제 패권을 안전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물류비라든가 그죠? 물류비라든가 보험 비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화된 그러한 세계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질서를 이제 그러니까 싫어할 세력도 있겠지만 싫어할 세력조차도 차이나 중공이라든가 싫어하는 세력조차도 이러한 혜택을 누려서 번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 발등에 도끼로 자기의 발등을 찍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 세 번째로는 이러한 이제 미국 질서의 몰락은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에서의 위기감을 이제 고조시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성경에서 예언된 지중해 지역에서의 열불 10개국 출연에 이제 실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단초가 되는 사건이 이제 미국 패권 질서의 몰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당장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지중해 지역에서의 열불 10개국 연합에서의 출연 가능성이 뭐 이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움직임도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안보 질서의 개편이라든가 기축 통화의 위기 상황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응의 시기가 올 때에 이제 출현 가능성은 아직은 미미하지만 그러한 이제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이전에는 어때요?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지중해 지역에서 이렇게 열불 10개국 연합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2020년 이전에는 이제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이제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렇게 요 10개국 연합 열불의 출현이 황당무계한 사건은 아니고 이제 아주 가능성은 뭐 1, 2%지만 그죠? 1, 2%지만 1, 2%의 희미함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지금은 차이나 중공 연대 세력이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 이 강의도 이렇게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사우스 아프리카라든가 저기 브라질이라든가 이러한 차이나 중공 연대 세력 있잖아요. 이러한 세력과 미국 등의 전통적 서방 세력,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미국 중심의 전통적 세력과 차이나 중공의 이러한 연대 세력, 그러니까 요 연대는 이제 반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남미라든가 하는 이러한 이제 두 개의 큰 축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형성된 그죠. 아주 뭐 본격적으로 충돌한다기보다는 형성된 가운데 이제 독자적 합종 연행의 결과물로 즉 제3세력 그죠. 이러한 이제 전통적 서방 세력도 우리는 싫다. 그리고 차이나 중공 연대 세력도 우리의 갈 길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옛 로마 제국의 지중해 지역에서 10개국 연합이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아주 미약하나마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미국의 도움이 빠진 그죠? 중동 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미국의 세력이 빠진 그러한 이 힘의 어떤 그 공백 상태에서 그리고 남부 유럽의 연합 그죠? 남부 유럽 그러니까 남부 유럽은 어때요? 이 지중해까지는 미국의 어떤 나중에 이제 미국의 어떤 미국이 독자적으로 혼자 산다고 이렇게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갈 때에 어떤 그 영국까지라든가 이쪽 부분까지는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개입하겠지만 지중해 안쪽까지 와가지고 미국의 세력이 투사된다는 거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여러 함대들이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미국이 여기에까지 이렇게 지중해권까지 수호할 어떤 어떤 자금이라든가 군사적 여력이 이렇게 그 후에 향후에 이제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중해권이 독자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필요성도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가운데 이런 양 진영가 그 차이나 중공 연대 세력과 전통적 서방 세력, 미국 등의 전통적 서방 세력과는 이제 제3의 그러한 이제 세력, 그죠? 그 열불의 세력이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속하지 않는 이러한 합종 연행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즉 미국의 군사 경제적 역량이 지중해권까지 이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이제 작용하게 될 때에 이러한 이제 세력의 움직임이 형성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또 특별히 관련이 되냐면 이제 달러 패권의 어떤 향방이라든가 어떤 동북아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차이나 중국 연대 세력과의 어떤 충돌이 이제 더 있게 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지중해권의 어떤 그 10개국 연합의 그 출현 움직임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희미하지만 어떠한 이제 상황 가운데서 이제 10개국 지중해권에서의 옛 로마 제국의 지중해권에서의 10개국 연합의 출현이 있게 될 것인지는 이제 하나의 보면은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로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 이제 4번.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2024년 지금 1월까지 그러니까 4년간의 이제 변화를 이렇게 볼 때에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무서울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을 포함해서 세상을 보는 세계관까지를 이렇게 전부 이제 변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이 4년간만의 변화가 이렇게 급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또 핵심적인 것이 이제 AI에서 AGI로 이거는 이제 단순 인공지능을 넘어서 일반 인공지능의 시대로 성큼 이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년 전에 이렇게 AI가 이제 그 대화형 그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를 놀래켰는데 이제는 일반 인공지능이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것이다.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화된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갖추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지능형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반화된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갖춰서 인지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리 설정된 값이 아닌 이제 그 새로운 상황에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이제 그 지능형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단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설정된 값을 통해서 단순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이러한 저기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랜덤 상황, 익숙하지 않는 이제 처음 맞이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 즉 인간의
판단 능력을 획득한 지능형 시스템이 AGI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광범위한 실시간적 자료, 정보,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 능력을 획득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 판단하기 전에 그 소스 있잖아요. 소스, 자료, 정보, 지식이 매우 한정된 그러한 차원인 거에 비해서,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그 한정된 그러한 상황인 것에 비해서 광범위한 실시간적인 이러한 자료, 정보,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의 수준은 아니고, 신의 수준은 아니지만 또 불안정성도 보이겠지만 인간의 판단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시대를 이제 이러한 우리가 4년 이내에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 미디어 보급을 통한 이제 동성욕 문화의 확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미국 청소년이라든가 미국 대학생들의 그러한 어떤 동성애 문화 수용의 어떤 그러한 퍼센트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거의 이제 그 실제 이러한 이제 행동 어떤 성향을 보이는 그 수준, 이 20%에서 30% 수준을 지금 35%까지의 그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용인하는 데까지 하면 7, 80%는 용인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그 미국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하여튼 급기야는 교황이 이제 교왕인지 교황인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하여튼 교황이 이제 저기 교왕이 왕인가 황인가, 하여튼 동성애자 성애자 축복 선언, 그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주교들은 이제 동성애자들을 이제 축복을 선언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거는 인류 어떻게 보면 기독교 사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어떤 배도와 거의 맞먹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은 그 성경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이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이 이것을 교왕 같네요. 교황인가? 하여튼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네요. 하여튼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이런 교황이 이러한 선언은 이것이 미칠 일반인들과 또 이렇게 카톨릭 세계라든가 또 이 카톨릭 세계를 넘어서 이제 개신교 세계라든가 이러한 기독교 세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매우 이제 매우 이제 심각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 이러한 변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세계가 또 변화하는, 또 미국의 어떤 패권이 몰락하는 그러한 상황들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냥 인본주의 사상의 측면에서는 이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 미국만이 영원히 무슨 세계에 무슨 저기를 하는 그런 법도 없고, 각각의 어떤 패권들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존재해야지 좀 더 나은 것이 아니냐. 너무 일방주의가 아닌 어떻게 보면 협력이 그래서 더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다양성을 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또 생각해 보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이렇게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분이 선포하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제 하나님 주권,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입장은 이제 인류 가운데 소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소수일 것이고, 그리고 인류 가운데 소수일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이제 이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이 그리 놀라울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이게 뭐 실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들로서 우리들이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또 주의하고 염두에 두는 그러한 상황, 그런 이제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그 독자님들이 이러한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그 저기죠. 축복의 여호와 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직접적인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날이 그러한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굉장히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려 걱정도 되지만 또 이렇게 기쁨도 우리가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